안녕하세요, 파랑파란입니다. 드디어 1월 21일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즌2. 어떤 내용인지 패치노트를 살펴보기 앞서 현재 치유성의 상태부터 얘기해 볼게요. 우선 아이온2는 원정과 성역이 있죠. 원정은 4인 파티 던전이고 성역은 8인 레이드 던전. 원정에서 우리는 크라우, 드라움니르, 우르구구, 암굴 굉장히 재밌게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역의 루드라.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습니다. 루드라의 첫 번째 특징은 부활석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치유성 부활은 사용 가능하고요. 말은 8인 레이드지만 실제로는 4인 파티 2개입니다. 이 말은 곧 서로 스킬 간섭 불가입니다. 1파티가 2파티를 치유할 수 없고 2파티도 1파티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티원이 100번을 죽어도 치유성은 한 번을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파티원이 죽으면 치유성이 부활시켜줄 수 있지만 치유성이 죽으면 부활시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점점 옅어지고 치유성은 한 번 죽을 때마다 그 임팩트가 너무 커서 부담감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파티원 의 요구는 치유성님 제발 생존해주세요 가 되겠죠. 딜 안 하셔도 좋으니까 살아만 주세요 라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치유성들은 조금이라도 덜 죽기 위해, 안 죽기 위해 생명력, 방어력, 막기, 철벽, 회피 등등 생존을 위한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나쁜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타 직업들의 배려도 많이 받았어요. 치유는 아툴 안 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참고로 아툴은 전투 점수를 보여주는 외부 사이트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치유성들은 한 번도 죽지 않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루드라를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실제 치유성 전체 인구 중에 루드라에 도전할 수 있는 스펙이 되는 치유성은 20% 정도 되는데 그중 실제로 루드라를 도전하는 치유성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부활이 3회씩 지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에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데 고작 3회 부활 가지고 되나요?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클리어를 빠르게 하기 위해 3회 부활을 주는 게 아니라 파티원들이 3회 부활을 다 쓰고 치유성에게 부활을 요구하는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이른바 우리가 많이 죽어가면서 힘든 트라이를 하고 있구나라는 저변인식을 깔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처럼 타인의 데스카운트는 희미해진 상태에서 10번을 죽던 20번을 죽던 치유성의 죽음만이 하이라이트 되는 부담감을 완화시키는 방법이죠. 그럼 부담이 줄어든 치유성분들은 좀 더 편하게 도전할 수 있고 파티 수도 활성화될 거예요. 그리고 타 직업의 숙련자들 중에는 에이, 내가 실수로 한두 번은 죽을 수 있지만 3번까진 안 죽지, 나는 치유성 없이도 깰 수 있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우월감 혹은 만족감도 줄 수 있으니 치유성을 상향하지 않고도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 시즌2가 업데이트 되었죠. 그럼 저는 당연히 시즌2 원정에서 파밍을 좀 더 해서 강해지고 단단해질 테니 루드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했는데 시즌2 원정 죽은 드라마타의 둥지, 만약 이 던전이 어려운 던전이었다면 오히려 승부욕도 생기고 좋은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 던전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까지도 필요 없고 세 줄 요약으로 공략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1. 보스의 독장판으로 알을 깬다. 2. 전멸기일 때 바위 위로 올라간다. 3. 아래서 태어난 몬스터는 바위를 파괴함으로 1번을 반드시 성공한다. 요약하자면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도 깨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체력이 너무 많습니다. FPS 게임에서는 블리스펀지라고 표현을 하죠. 속된 말로 피돼지입니다. 파티원들이 합을 맞출 필요도 없고 원정 던전이니까 부활석도 사용 가능하고, 그럼 치유성 빼고 부활로 미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겠죠. 실제로 이 던전에서 우리가 요구받는 건 치유성님 제발 딜해주세요 상황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던전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했던 건 위에 보이시죠? 치유성님 제발 생존해주세요 였어요. 만약 그동안 던전에서 치유성에게 꾸준히 딜을 요구했더라면 게임의 컨셉이 그냥 힐이 있는 딜러구나 라고 생각하고 딜을 꾸준히 올렸겠지만 생존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딜을 요구하는 바로 이 게임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한 개선 사항은 죽은 드라마타의 둥지도 어려움이 나올 거란 말이죠. 어려움은 기믹이 추가된다는 사실 모두가 아실 거고, 어려움에 추가될 기믹을 당장 지금의 보통 난이도에 집어넣고 피통을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가 어렵다는 건 도전 욕구를 자극할 수 있지만 단순히 피통이 많아서 못 깬다는 건 글쎄요, 조금 난감하네요. 보시다시피 제가 생각한 개선사항인 루드라 개인 부활 도입과 드라마타 둥지 피통 줄이는 건 그 어디에도 치유성 상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치유성들 힐량 충분하고요. 딜도 올려보시면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직업의 문제라기보단 개발 방향성에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시작해서 치유성을 선택하신 분들은 힐러가 하고 싶어서 선택하신 분들과 힐되는 딜러가 하고 싶어서 선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임을 생각해보면 힐러가 하고 싶어서 선택하신 분들이 보통 대부분이겠죠. 이런 분들에겐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메타는 확실히 2번 힐되는 딜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접을 게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 맞춰서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즌2 패치노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신규 원정 죽은 드라마타의 둥지 탐험 정복이 추가됩니다. 죽은 드라마타의 둥지에서는 불안정한 스티그마 샤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원정과 초월 둘 다 스티그마 샤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난이도 문제 때문에 현재는 많은 분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성전에 절망과 지옥 난이도가 추가됩니다. 토벌전에도 오르쿠스의 무덤과 파프나이트 재련소가 추가됩니다. 슈고페스타 점프 기믹이 변경되었습니다. 신비로운 트랙 장애물이 변경되었습니다. 히든룩이 슈고가 루기를 잡으면 서로의 역할이 변경됩니다. 볼드린의 보물 보관함이 추가되고 도둑의 체력이 상향됩니다. 상인 보호 도적단 몬스터의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높이 이동 경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타일이 아닌가요? 보너스 풍선의 종류가 추가되고 풍선의 점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슈고페스타 팡팡팡이 추가됩니다. 차원 침공 몬스터의 체력이 상향되었습니다. 시즌2 신규 전장 폭풍이 잠든 설원이 추가됩니다. 투기장 승리 보상이 100포인트에서 200 어비스 포인트로 상향됩니다. 악몽의 신규 보스가 추가됩니다. 시즌에 따라 탭이 구분되며 시즌1은 몽층 1, 시즌2는 몽층 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몽층 2, 이 신규 악몽 보스들은 굉장히 체력이 많습니다. 어비스 중층이 추가되었습니다. 중층은 주간 7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비스에서 등장하는 수호신장 나흐마 등장수가 1마리에서 3마리로 변경됩니다. 중층에서도 나오는데 총 2마리 등장합니다. 중층에 아티팩트 점령전이 추가됩니다. 이로써 아티팩트 총 수량이 기존의 하층 3개에서 중층 3개 추가로 총 6개가 되었습니다. 아티팩트를 뺏긴 쪽이 버프가 들어갑니다. 밸런스를 위해서겠죠. 어비스 장비의 세트 옵션이 변경됩니다. 어비스 장비를 입고 있으면 던전에서는 약해지고 PVP 어비스에서는 강해집니다. 신규 제작 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유일 영웅 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유일 제작 장비 명룡왕 위에 천룡왕이 추가되었으며 해당 장비는 이렇습니다. 신규 영웅 제작 장비 응룡왕 위에 응룡패왕이 추가되었으며 해당 룩은 이렇습니다. 옷장이 서버 통합이 되었습니다. 본캐에서 부캐옷을 입을 수 있고 부캐에서 본캐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료 옷은 제외됩니다. 여기 스페셜 등급의 외형은 캐릭터 단위로 적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같은 NC게임인 불소에서는 유료 옷도 공유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부분을 도입하지 않았는지 아쉽네요. 꾸미기 기능 확장, 이제 같은 옷을 여러 벌 사서 색깔을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후드 타입 외형이 추가됩니다. 이제 후드를 장착 해제할 수 있는 타입의 외형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후드 옷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 추가된 옷만이에요. 옷장에 신규 외형도 추가되었습니다. 계승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이제 강화, 돌파, 영혼 각인을 다른 템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옮길 때는 계승석이 필요하고 계승석 조각은 유일 혹은 영웅 등급 장비를 계승석 조각으로 물질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영혼 각인 신규 조율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무기 및 가더에 피해 증폭 옵션이 추가됩니다. 이제 이것도 필수 옵션이 되겠네요. 방어구에는 강타, 재생, 완벽, 철벽, 완벽 저항, 강타 저항, 망토의 공격력 증가, 무기 피해 내성이 추가됩니다. 히든 큐브에 신규 외형 투구가 추가되고
감정 표현도 추가되네요. 클래스 변경 사항 공통적으로 차지 스킬들의 연출이 개선됩니다. 차지 단계가 증가할수록 그로기 피해량도 함께 증가합니다. 치유성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죠. 그리고 패시브 스킬 30레벨보다 높게 성장시켜도 효과가 적용됩니다. 그전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범성의 피해 흡수, 생명력 흡수 스탯이 파동의 갑주 2번 특화 피해 흡수 회복약 1.5배 증가 효과와 합산되어 툴팁 대비 2.5배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수정되었습니다. 파동의 갑주 2번 특화의 피해 흡수 회복량의 1.5배 증가 효과가 정상 작동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검성이 피흡이 엄청 많이 된다 싶었는데 버그였나봐요. 공격 준비, 공격력 증가 효과가 피해 증폭, 명중 증가 효과로 변경되고 수치가 조정됩니다. 수호성, 징벌, 기본 효과에 집행자 버프가 추가됩니다. 집행자는 10초간 명중 200, 피해 증폭 10% 증가, 엄청난 버프네요. 다섯 번째 특화 효과가 막기 및 회피 무시, 치명타 적중 효과로 변경됩니다. 고통 차단, 피격 시 피해 내성 효과가 발동되도록 개선되며 제시전 시간이 20초로 변경됩니다. 체력 강화, 레벨업당 생명력 증가량이 2%에서 2.5%로 상향됩니다. 맹렬한 일격, 회심의 일격, 필사의 일격, 위협의 맹타, 심판, 쇠약의 맹타, 피해량이 상향됩니다. 선멸의 피해량도 상향됩니다. 응징의 일격, 스킬 모션이 빠르게 변경됩니다. 심판, 적대치 증가 효과가 추가됩니다. 간헐적으로 추가 피해 특화 효과가 적용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됩니다. 살성, 심장 찌르기, 간헐적으로 제시전 시간이 초기화되지 않는 문제가 정상 적용되도록 수정됩니다. 호법성, 불패 진원, 피해 증폭 및 피해 내성의 1레벨 수치가 15.5%에서 10.5%로 변경됩니다. 드디어 불패가 하향 먹었습니다. 사실 너무 사기라는 의견이 많긴 했죠. 그런데 그만큼 불패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불패를 하향시키면서 다른 스킬들을 많이 상향시켜야 호법성들의 원망을 덜 받을 텐데 말이죠. 3번 특화의 치명타 피해 증폭 수치가 10%에서 5%로 변경됩니다. 공격 준비, 공격력 증가 효과가 피해 증폭, 명중 증가 효과로 변경되고 관련 수치가 조정됩니다. 격파쇠, 공명쇠, 병력쇠, 폭풍쇠, 백열격, 파열격, 암격쇠, 관통쇠 피해량이 10% 상향됩니다. 회전격 피해량이 5% 상향됩니다. 1번 특화가 제시전 시간 5초 감소 효과로 변경됩니다. 5번 특화가 막기 및 회피 무시, 치명타 적중 효과로 변경됩니다. 이 정도 상향으로는 안 될 텐데 단순히 피해량 증가가 아니라 다른 버프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궁성, 광풍 화살 즉시 시전 시 1단계 차지가 정상 적용되도록 수정됩니다. 뭔가 좀 심심하네요. 마도성, 냉기폭풍, 불의 장벽 지속 피해 효과가 정상 적용되도록 수정됩니다. 불꽃 폭발, 간헐적으로 지연 폭발 효과가 적용되지 않던 문제가 정상 적용됩니다. 이건 지연 폭발 효과가 핵심인데 적용이 안 되고 있었다네요. 그런데도 그렇게 세단 말이야? 정령성, 정령 타격, 공격력 증가 효과가 피해 증폭 및 완벽 증가 효과로 변경되며 관련 수치가 조정됩니다. 냉기 충격, 4번 특화의 공격력 증가 버프 지속 시간이 5초에서 10초로 변경됩니다. 연속 역류, 신석 지속 피해 효과에 적용되도록 개선됩니다. 협공, 첫 타격 시 그로기 피해량이 모두 적용되도록 개선됩니다. 소환, 고대 정령, 첫 스킬 사용 중 협공 스킬 사용 시 소환 스킬이 반복 사용되던 문제가 수정됩니다. 강화 정령의 가호, 2번, 3번 특화 장착 시 정령 타격, 정령 교감 효과가 정상 증가하도록 수정됩니다. 치유성, 권능 폭발, 소환 부활, 치유의 기운, 쾌유의 광휘, 대지의 징벌, 쾌유의 광이 5탄에요. 광휘입니다. 스킬 모션이 빠르게 변경됩니다. 소환 부활, 기본 이동 가능 스킬로 변경됩니다. 이건 사실 부활에 초점이 맞춰진 패치 내용이죠. 부활이 시전 시간 2초라고 적혀 있는데 누가 봐도 5초가 넘습니다. 그 모션이 굉장히 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그마 변경이라든지 보호막이라든지 이런 쪽을 새로 넣어줬으면 싶었는데 소환 부활을 이동 가능하게 하고 더 빨리 쓰게 만들겠. 그럼 현재 부활 셔틀 메타를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치유의 빛 4번 특화의 속도 증가 효과가 기본 스킬에 적용되며 최대 생명력의 2% 추가 회복 효과로 변경됩니다. 이건 굉장한 상향입니다. 힐이 상향되었네요. 최대 생명력의 2%, 참고로 이건 상대 최대 생명력입니다. 보통 파티원의 체력이 25,000에서 3만 정도 되기 때문에 2%면 500, 평소 힐량이 2000 정도 되기 때문에 500 상향은 약
25% 정도 상향받았다고 볼 수 있죠. 회유의 광위, 3번 특화의 이동 가능 효과가 기본 스킬에 적용되며 재시전 시간 2초 감소로 변경됩니다. 이것도 엄청난 상향입니다. 그 반동으로 이제 면죄를 안 쓰게 되겠네요. 회유의 광위의 기본 쿨탐은 7초였습니다. 여기서 2초가 감소되니까 5초짜리 광역 힐인데 이동이 가능하며 상태 이상까지 해제할 수 있으니까 스티그마 스킬에 면죄를 사용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툴에서 면죄에 할당된 점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괴리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산들바람 상회에서 판매 중인 주간 초기화 상품의 초기화 주기가 기존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오던 오드 에너지와 이지의 틈새, 도전권, 갱신 1이 바뀝니다. 꼭 숙지해 두세요. 기타 추가 사항, 원정 초월, 성역의 재도전 기능이 추가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파티원에게 재도전 의사를 요청한 후 파티원이 재도전을 수락할 경우 던전에서 자동적으로 나가지고 수락한 파티원들이 참여한 방으로 자동 생성됩니다. 원정 초월 던전의 최종 보스 처치 횟수가 추가됩니다. 이건 아마 버스를 태우는 사람들을 견제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오드 에너지가 아무리 많아도 던전 입장권이 아무리 많아도 주간 35회밖에 돌 수 없습니다. 1일 던전도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깨고 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됐죠. 안에서 재도전 가능합니다. 획득하지 않은 주신의 흔적을 월드맵, 미니맵에 표시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드디어 아직 모으지 못한 깃털이 맵에 보입니다. 초보분들은 완전 편하겠네요. 사명 퀘스트에 동시 진행 가능 개수가 10개로 변경됩니다. 데바니온 포인트 아리엘을 100% 확률로 물질 변환할 수 있는 신규 도안이 추가됩니다. 원래 아리엘 확률이 10%였죠. 그래서 100개를 모아도 한 개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100개를 100% 확률로 교환 가능합니다. 신규 아르카나 슬롯이 추가됩니다. 신규 아르카나 천칭이 추가됩니다. 보상은 추후 업데이트될 초월 던전에서 획득 가능합니다. 아직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벤트 데바룩 체인지 위크 염색 할인 이벤트입니다. 200큐나에서 100큐나. 이건 상시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규 감정 표현 3종이 추가됩니다. 건방, 우아, 안정, 방어구 외형, 패션이죠. 추가됩니다. 클래식 버니룩, 모던 버니룩, 포근한 토끼 인형옷, 그리고 데일리 후드가 추가됩니다. 신규 무기 외형 미스틱 라이트도 추가됩니다. 단품 머리 장식에 화이트 헤드셋, 글로시 하트 헤드셋, 그리고 장신구의 화이트 멜로 시리즈, 블랙베베 리본 시리즈가 추가되었고요. 신규 펫 별님, 그리고 하얀 토끼가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날개, 펑키 토끼, 가방 날개, 신규 구독 상품으로 패스가 3종류 추가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기도 했었죠. 지금은 1000큐나 1000큐나 1500큐나인데 21일 오전에 처음 업데이트 되었을 땐 다 합쳐서 6000큐나가 넘었습니다. 6000큐나면 12만원이죠. 그럼 멤버십 가격까지 합치면 17만원이 넘는 돈이었기 때문에 아이온2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쏙 들어가게 할 만큼 굉장히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온 지 1시간 만에 긴급 방송을 열고 현재 가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런 이슈는 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개선 사항에 크라우 동글의 보스가 전멸기 있죠. 돌기둥 소환하는 거, 돌기둥 뒤에 숨는 거, 그 돌기둥 뒤에 무적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표시됩니다. 이제 애매하게 분명히 돌 기둥 뒤에 숨었는데 내가 왜 죽지? 싶은 상황이 개선될 거예요. 그리고 암굴 보스가 가운데 블랙홀 소환하고 불덩이 던지는 패턴 있죠? 이때 플레이어의 피해 반사 효과에 의해 블랙홀이 파괴되는 문제가 수정됩니다. 그리고 바크론 보스가 가장 가까운 대상에게 속박 거는 거 있죠? 그게 가까운 대상이 아니라 임의의 대상으로 변경되니까 갈 때 참고하세요. 이번 업데이트는 이 토끼 빼고는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다음 업데이트를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